이렇게 카이스트 콜로퀴엄에 초대해 주신 이주윤 교수님과 또 수학부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세미나 톡이나 콜로퀴엄 톡 또는 잡톡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 난이도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증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쉽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어렵게 얘기하면은 오디언스를 이제 다 이제 잃어버리고 다들 이제 졸고 이러면은 잡을 못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대신에 평이하게 계속하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 사람이 하는 수학은 쉬운 수학인가 보다. 내가 다 알아들었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도 여러분이 잡을 얻을 확률이 되게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톡도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 패턴을 따를 건데 난이도가. 그래서 처음에 한 초반부는 여러분들의 그 눈을 즐겁게 해드리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아이 캔디들을 갖다 제가 막 던져드릴 테니까 잘 드시고요. 대신에 이제 익스포넨셜 끝부분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슬라이드를 60장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1분에 한 장씩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제가 두 필즈 메달리스트 벤델린 베르너하고 그 다음에 스미노노프의 업적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컨퍼먼 필스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나운스먼트는 6월 18일하고 22일 올해 키아스에서 이 주제로 국제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원생들과 교수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모델인 루프레이즈 랜덤워크로 시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랜덤워크를 돌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루프가 생길 때마다 지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동은 안 하네요. 제가 무비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이 윈도우 버전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그러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 루프를 지우개도 제가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랜덤 메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신 다음에 여기로 졸업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어드바이저의 말씀 잘 듣고 그러면은 쉽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모든 그 경로들 다 그려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니폼 스패닝 트리가 되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리 스트럭처를 가지고 그 말은 여기서 이제 루프가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스패닝은 뭐냐면은 이런 각 점들을 갖다가 다 통과를 해요. 이거 자체가. 그다음에 유니폼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스패닝 트리에다가 다 모아놓고 거기다 유니폼 매저를 갖다가 저희가 어사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유니폼 스패닝 트리를 만드냐 하면은 이것도 그러면 영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제 각 그 모서리마다 제가 도시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도시를 처음 랜덤워크에 방문을 하는데 랜덤워크에 방문을 할 때 처음으로 도로를 갖다 건설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방문할 때는 거기다가는 굳이 도로를 안 넣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랜덤워크가 확률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니폼 스패닝 트리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제 루프레이즈 랜덤워크에서 그 격자 사이즈를 갖다 줄여나가면 이렇게 SLE2라는 랜덤 커브를 실험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그레그 롤러하고 슈럼하고 벤더른이 이제 이걸 증명을 했는데 사실 이 오브젝트는 그레그 롤러가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셀프 오버딩 워크를 갖다가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 대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거 갖다가 좀 수학자들은 뭔가 어려운 대상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간단한 대상으로 먼저 바꾸고 나서 그걸 연구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셀프 오버딩 워크의 캔디드스로 어떻게 보면 서브스티튜트로서 루프레이즈 랜덤워크를 갖다가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슈람이 사실은 처음으로 이게 이제 SLE2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인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이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폼 스패닝 트리는 뭐냐면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제가 유니폼 스패닝 트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음과 같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확률적으로 안 주어졌죠. 제가 이쪽은 그냥 다 디터미스틱하게 막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에 이제 듀얼 오브젝트를 갖다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마치 미로처럼 보이지만 이건 미로가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나 그 패턴만 알려주면 누구나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 감고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1분 안에 제가, 왜냐면 이 슬라이드가 1분 안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그려보면은 이런 피아노 커브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이제 격자 사이즈를 갖다가 줄이게 되면 이게 사실은 피아노 커브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 출석부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출석부를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냐면 피아노 커브가 되게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의 아기를 가지고서 그 친구를 이렇게 건너뛰어서 돌리면 안 되고, 아무튼 이 스페이스 필링 커브가 되도록 출석부를 돌려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아무튼 이 유니폼 스패닝 트리의 스케일링 리밋은 이런 식으로 평면을 가득 채우는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격자 사이즈가 줄어들 때 이 유니폼 스패닝 트리가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것 같다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다음 슬라이드도 제가 우비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상상의 나라를 이건 되네요. 예, 전에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작동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헥사고널 포컬레이션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경계는 제가 디터미니스틱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파란색 또는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열려 있고 여기는 닫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포컬레이션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파란색으로 또는 닫혀 있을 확률이 2분의 1, 열려 있을 또는 하얀색으로 칠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학자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여기다 이제 물을 부었을 때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이거를 갖다 통과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이제 물리학자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삼투 모형 그대로요. 근데 이제 거기서 파생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렇게 파란 경계와 하얀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런 패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패스도 이 격자 사이즈가 0으로 갈 때 어떤 확률 곡선을 수렴을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무리가 그려지네요. 그래서 이 빨간 곡선이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노프가 2001년도에 다음과 같은 어나운스먼트 페이퍼를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SLE6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촬영하는데 제가 영어로 강의를 안 한 변명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걸 영어로 설명드려다가 이제 이게 그 웹에 다 올라오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에 보면은 이제 스미노프가 2009년도에 아이카이브에 이거에 롱페이퍼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 롱페이퍼를 자기 홈페이지에다 올렸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1년과 2009년 사이에. 그래서 코멘트가 뭐냐면, 이게 2001년도에 올드 프리프린트의 카피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언젠가는 뭐 업데이트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이 롱페이퍼가 저널에 억셉트가 안 됐어요. 바꿔 얘기하면 아까 어떤 학생분이 리젝트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억셉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를 들려드릴 때마다 이런 대가도, 심지어 필드 메달 받은 사람도 그런 이제 역경을 겪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역경을 겪더라도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필드 메달리스트도 억울한 일을 겪은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상념치 마시라고 제가 이 에피소드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약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페이퍼가 사실 뉴만한테 레프리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스미노프는 프로버블리스트가 아니에요. 원래 이제 뭐 하모닉 어널리시스,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를 또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이분의 아내가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
이 분야가 전망이 좋으니까 이 분야를 공부해보라고 남편한테 얘기한 것이 그분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이제 캠퍼스 커플이 생길 때 배우자한테 좋은 분야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뉴만이 이 페이퍼를 이제 심사를 하다가 자꾸 이제 갭 같은 게 좀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메일로 이제 이거는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사실 귀찮게 한 거죠.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답장을 안 하기 시작했대요, 스미노프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제 뉴만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저 이제 처리를 해도 되겠냐, 증명에 이제 갭을 메워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갭을 메꾼 페이퍼가 이 페이퍼입니다. 라는 사실을 뉴만이 저한테 어떤 학회에서 만났을 때 들려줬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어떤 역경이 겪으시더라도 이 에피소드를 생각하시고, 그럼 과연 이 SLE가 무엇인가? 그럼 제가 이제 정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LE는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캐릭터라이즈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에 Simply Connect Domain D에서 그다음에 이 확률 커브의 곡선의 시작점하고 끝점이 A하고 B라고 주어진,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그런 확률 분포 곡선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만약에 다른 Simply Connect 도메인이 있으면 여러분이 복수 해석학에서 공부하셨다시피 Simply Connect 도메인은 서로 컨포멀 이퀴버런트 하기 때문에 이쪽 도메인에서 이쪽 도메인으로 가는 컨포멀 맵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제 컨포멀 이퀴버런트한 도메인에서 보면 여기에 두 가지 확률 분포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의 그 확률 분포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확률 분포 곡선에 이 컨포멀 맵에 의한 이미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두 개의 오브젝트들이 같은 분포를 가졌을 때 이게 이 확률 분포 곡선이 컨포멀 인베런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성질은 뭐냐면 도메인 마코프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과거에서 출발해가지고 현재 이제 이 곡선을 잠깐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그러면 이제 과거가 주어졌을 때 이걸 이제 조건부로 해가지고 미래의 곡선이 어떻게 분포를 할 것인가를 보면, 그럼 이런 조건부 확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Simply Connect 도메인에서 만약에 이게 심플 커브였으면 이 과거를 갖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냥 여집합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여집합도 새로운 Simply Connect 도메인이 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멈춘 데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끝점으로 가는 그러한 확률 분포 곡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대상이 또 같을 때 우리가 이 확률 분포 곡선이 도메인 마코프 프로퍼티를 갖다가 만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SLE는 사실 이 두 가지에서 캐릭터라이즈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심플리 커렉트 도메인에서 그 도메인 마코 프로퍼티하고 컨포멀 인베런스를 만족하는 커브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어퍼 F 플레인으로 옮겨와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기술을 하면 되는데 그 커브가 사실 심플 커브면 그거에 이제 여집합을 생각하면 다시 심플리 커렉트 도메인이고,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게 크로싱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터칭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헐을 갖다가 메꾸고 나서 그거의 컴플리먼트를 생각하면 여기서는 지금 이런 하얀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심플리 커렉트 도메인이니까 이 심플리 커렉트 도메인에서 어퍼 F 플레인으로 가는 리만 맵이 있겠죠. 근데 이 커브가 만약에 시간이 전에 따라서 변하면 그럼 그런 리만 맵들도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리만 맵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루브너 이퀘이션을 갖다 만족을 하게 돼요. 적당히 시간을 잘 리파라메트라이즈를 하고 나면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런 곡선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러면 곡선의 끝점 gamma부 t를 그러면은 이 리만 맵에 의해서 리만 맵에 의한 그 상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이게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어퍼 F 플레인의 바운더리인 리얼 라인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도메인 마코 프로퍼티를 만족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는 브라운한 모션이 되는데 속도가 뭐 카파로 주어지는 그런 식의 브라운한 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이 이제 SLE의 도메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SLE 커브, 그 다음에 이 하얀 부분의 컴프리먼트가 이게 SLE 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SLE6가 도메인을 갖다가 삼켜 나가는지 그걸 갖다가 지금 제가 무비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스미르노프는 이제 그 퍼콜레이션에 아까 말한 그 바운더리 커브가 SLE6로 수렴한다는 걸,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슬라이드에서 브라운한 운동의 속력이 6이 된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 알아냈을까, 그걸 갖다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그 물리학자인 카디가 컨펌 필드 시오를 써가지고 프리딕션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컨젝처라고 얘기하는데 그쪽 그 세계에서는 프리딕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떠한 그 물리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아규먼트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근데 카디는 원래 이런 직사각형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물을 부었을 때 그러면은 이 물길이 있어가지고 물이 통과할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직사각형의 변의 비로 주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 공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지오메트릭 펑션을 써가지고 기술을 해요. 근데 아벨상을 받은 칼레스는 그 포뮬러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를 갖다가 삼각형으로 바꿔놓고 보면은 공식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것 같다가 그냥 그 사람은 그 공식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왜냐면 그분은 이제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벨 프라이스 정도 급 돼야지만이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걸 갖다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근데 저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를 공부를 하셨으면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랑 사실 동일하죠. 왜냐면 이게 다 컨폼발리 이퀴벌런트 하기 때문에 다 심플리 커렉트 도메인이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사각형입니다. 꼭지점이 XCAB. 그래서 이게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사각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이런 물길이 생길.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걸 이제 크로싱 포뮬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그 바운더리 패스 같은 게 CX 상에서 이렇게 끝날 확률.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존재할 확률.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X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 아까는 변의 길이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의 비율에 관한 이제 함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X에 관한 함수가 돼요. 근데 X에 관한 함수가 되는데 그 함수가 뭐냐면 아이덴티티 펑션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칼레슨이 발견을 한 거죠. 재발견을 한 거죠. 카디 포뮬러를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근데 제가 학생 때 미타클레프러에서 어떤 분의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칼레슨 포뮬러가 얼마나 그 심플하고 예쁜지를 설명하는데 그 자리에 칼레슨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칼레슨이 누군지 만나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앉아 계신 분 앞에서 이걸 갖다 이제 설명을 하니까 다른 관중들은 다 웃죠. 왜냐면 왜 웃는지는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이걸 하실 때 아무튼 오디언스가 누군지, 오디언스 중에 누가 있는지 그 정도는 체크를 하고 그런 강연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 아이템은 간략하게 다음 두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미르노프는 뭘 생각을 했냐면 이런 이벤트를 어떤 의미에서 요게 이제 요 변이 이제 x니까 이게 사실은 실변수죠. 이걸 갖다 어떤 의미에서 컴플렉스 파이를 했어요. 이 점을 갖다가 근데 기하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점을 갖다가 내부로 옮긴 그런 이벤트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생각을 했냐면 이런 오픈 크로싱이 있는데 AB에서 이제 BC를 갖다가 AB에서 BC로 가는 그런 크로싱인데 이 G를 갖다가 AC하고 G가 지금 다른 컴포넌트에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세퍼레이트하는
그런 이벤트를 생각하고서 그거의 확률을 이런 메쉬 사이즈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규먼트는 뭐냐면 이 함수가 복수 변수인데 이제 실변수죠. 확률이니까 확률이 0하고 1 사이입니다. 물론 제가 MIT에 있을 때 어떤 확률을 계산해 보라고 중간고사 문제를 냈는데 무한대라고 쓴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좌절을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못 가르치나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는데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후반부에 그 문제를 변형해서 기말고사에 또 낸다 라고 어나운스먼트까지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무한대라고 적는 학생은 없었는데 파이나이트라고 적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두 번째로 좌절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H가 이제 하모니인 걸 이제 보였고, 그 다음에 다음은 아주 트리비얼합니다. 이게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밸류를 갖는다는 게. 그래서 G가 이제, 이 점이 이제 C로 가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이제 0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이 포인트가 B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전 사건이니까 확률이 1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이제 문제가 트리비얼해지는 거죠. 이 두 옵저베이션을 모르면 이게 하모닉 펑션이면서 바운더리 밸류가 이렇게 0하고 2인 거는 아이덴티 펑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스미노프가 일단 카디 포뮬러를 갖다가 칼레슨 버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부터 어떻게 그러면 SLE6를 레코그나이즈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랜덤 커브가 있는데 그 랜덤 커브를 이제 루브너 맵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퍼 F 플레인이 되겠죠. 이 어퍼 F 플레인을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아까 이제 저한테는 요게 삼각형입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슈바르츠 크로스펠 맵으로 요걸 갖다 삼각형으로 보내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냐면 이 랜덤 커브가 이제 A하고 B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B 인피니트를 치기 전에 마이너스 인피니트 A를 칠 사건을 생각하고 그거 이제 확률을 갖다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이 G 서브 T는 루브너 맵이고요. 그래서 감마 오브 T가 이제 크 CT로 오고, 그랬을 때 이제 슈바르츠 크로스펠 맵에 의해서 크 CT를 이제 XT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삼각형에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그런 삼각형입니다. 그렇게 되면 XT는 0과 1 사이에 있게 되죠. 그럼 확률론 한 사람한테 뭔가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사건이 확률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것 같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확률론자들은 0과 1 사이 숫자가 있으면 그건 뭐 어떤 사건의 확률일 것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인데, 그러면 이 XT가 있는데 이 XT가 이제 컨티뉴어스 마틴게일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마틴게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주식 가격처럼, 그러니까 미래 기대값의 이제 평균이 현재 값이 된다는 그런 거 갖다 이제 우리가 마틴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XT가 이 이벤트의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각까지 모든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 이벤트 2의 조건부 확률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조건부 확률들은 이제 마틴게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원 프로바빌리티 수업을 갖다 들으셨으면 충분히 이제 아실 건데, 그러면 이제 E2 캘큘러스를 하게 되면은 이 크시티가 드리프트 텀이 사라져요. 제가 E2 캘큘러스는 제가 다다음 슬라이드에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 E2 캘큘러스 갖다가 쓰게 되면 이 카파 값을 갖다가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좀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기서 계산을 안 해보고 이거보다 더 간단한 이그젠플을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E2 캘큘러스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레티스 모델들이 SLE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스미노프가 SLE6의 이제 바운더리 패스가 이제 헥사그럴 버컬레이션의 바운더리 패스가 SLE6로 심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LSW가 루프 리에즈 랜덤워크 SLE2, 그다음에 스패닝 트리가 유니폼 스패닝 트리가 SLE8, 그다음에 슈럼하고 셰필드가 하모닉,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토이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SLE4로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물론 이제 스미노프가 여기서 이제 더 안 했으면 필드 메달을 못 받았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페이퍼가 억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직 모델에서는 이게 이것마저 억셉이 안 됐으면 필드밴드 못 받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억셉이 돼가지고 스밀프가 2010년도에 필드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익 모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바가 있으면 이게 아마 무비가 작동을 안 할 겁니다. 제가 아까 그 패턴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헥사고널 레이스가 있는데 지금 경계는 파란색, 하얀색으로 디터미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색깔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어떻게 색깔이 파랗게 되고 여기는 하얗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제가 이 중심을 지나는 랜덤 워크를 갖다가 돌리는데 그렇게 그 랜덤 워크는 언젠가는 이 경계를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 경계를 빠져나갔을 때 파란색으로 빠져나가냐 하얀색으로 빠져나가냐에 따라서 여기에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빠져나가면 여기 파란색으로 하얀색 경계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하얀색으로 칠할 거예요. 불행히도 이제 무비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그게 그려지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그 경계 곡선이 또 수렴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슈럼하고 셰필드는 이것이 이제 SLE4로 수렴 만드는 것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슈럼이 SLE를 갖다 사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원래 요거의 약자가 스토캐스틱 루브너 이볼루션입니다. 아까 그거 제가 루브너 이볼루션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음모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슈람이 사실 랜덤 루브너 이볼루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는데 왜 스토캐스틱이라고 했냐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자기 이름하고 이제 이니셜이 같기 때문에 이제 슈람 루브너 이볼루션이라고 사람들이 바꿀 걸 기대하고서 그렇게 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음모론이고 근데 아무튼 그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조크로 슈람 있는 데서 막 그랬어요. 너 일부러 그랬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장명을 하실 때 뭔가 새로운 개념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실 때 여러분의 그 성하고 관련을 지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성을 따가지고 여러분의 성하고 똑같은 글자를 시작하는 단어를 쓰시면 나중에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약에 잘 팔리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왜 SLE4와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퍼이프 플랜에 있는 어떠한 컴플렉스 포인트가 있으면 그거 이제 아규먼트를 생각을 하고 그럼 아규먼트는 그러면 이제 0하고 파이 사이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걸 다시 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다시 0과 1 사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론자는 거기다가 무슨 확률론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뭐의 사건의 확률이다. 그게 뭐냐면 G에서 출발한 브라운한 운동이 이제 어퍼이프 플레인을 빠져나갈 때 이렇게 음매의 실수축을 통해서 빠져나갈 확률을 이게 줍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브라운한 운동이 컨포멀 인베런트하기 때문에 이런 확률들이 또 이제 하모닉 펑션이 되고 또 이제 만약에 G가 양의 실수축에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의 확률이 0이 되죠. 그죠? 만약에 음의 실수축에 있으면 1이 되죠. 딱 바운더리 컨디션도 만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확률을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번에 이제 어떤 이제 확률 곡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한 하모닉 익스플로러의 바운더리 패스의 파서블한 스케일링 리밋을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어떤 확률을 생각하냐면 이 G가 그러면 요게 이제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피니트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 확률 곡선이 어퍼이프 플레인을 갖다가 2등분하죠. 그러니까 등분은 아니고 아무튼 두 개로 나누죠. 그렇죠? 그러면 G가 왼쪽 컴포넌트에 있을 확률 이런 거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확률 곡선이 만약에 컨포멀 이퀴버런트 하다면 그러면은 그 루브네 맵에 의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잘 모르는 프로세스를 빼가지고 이게 이제 감마 그 끝점에 의한 루브너 맵에 의한 이미지를 빼줘가지고 이 G_T라는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다시 이거에 아규먼트 나누기 파이를 해주게 되면 또 프로버비티가 됩니다. 그럼 이 프로버비티는 뭘 주게 되냐면
여기서 출발한 불안한 모션이 이번에는 이 SLE 도메인을 갖다가 아직 SLE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 그 도메인을 갖다가 빠져나갔을 때 이 음의 실수축하고 이 패스의 왼쪽을 치면서 빠져나갈 확률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토 캘큘러스를 쓰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이토 캘큘러스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이 근데 그런 아주 대학원 교재로서 아주 유명하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건 뭐냐면 이 책이 표지에 타이포가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잘 보시면은 이제 이토 캘큘러스가 이제 F 브라운 모션 해가지고 하면은 이 F의 이제 미분에다가 DBS를 하고 나서 여기 플러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드리프트 텀인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이퀄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텀들이 다 0이 되는 거죠, 그죠? 타이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또 타이포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위안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책 표지에도 타이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내 논문에 타이포 있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아무튼 타이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놀림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이포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타이포에 대한 아주 뼈저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거의 시간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 한 하프 타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디서테이션에 무슨 타이포가 있냐면요. 원래 서브셋을 써야 되는데 선셋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거기서 스펠 체크를 못 해줍니다. 왜냐면 선셋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충고를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불량 단어로 이렇게 딱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쓰는 수학 용어 중에 그런 식으로 잘못 쓸 수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페이퍼를 쓴 다음에 그걸 한 번씩 다 서치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는 이제 레프리가 잡아냈는데 여기서 코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코럴이라고 썼어요. D를 빼먹어가지고. 근데 그 레프리가 잡아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불량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그 후로는 제가 그걸 불량 단어로 따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토 캘큘러스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슈람도 프로바빌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슈람은 서스널리스트예요. 그래서 토폴로지스트였는데 어쩌지 하다가 이제 이 분야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확률을 공부하는데 특히 이 이토 캘큘러스를 공부해야만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물론 이 사람 확률의 문외한이었기 아무튼 뭐 이거를 배운 적이 없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연구자로서 배워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맨 처음엔 좀 그게 이제 좀 낯설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가르치고 나서 금방 키워드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대학원생일 때 예일에 와가지고 한 렉처를 하면서 그 얘기를 저희들한테 이제 들려줬어요. 그때 저는 좀 약간 쇼킹을 먹었죠. 왜냐면 저렇게 프로바빌리티의 대가가 사실은 이런 기초적인 프로바빌리티 시오리를 갖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놀란 거는 근데 이제 그 키 아이디어가 뭔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슈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토 포뮬러는 그냥 스토캐스틱 캘큘러스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의 그냥 팬시 버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계적으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여기서 2차원까지만 하시고요. 2차원까지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BT가 있기 때문에 DBT를 여기다 쓰시고 이게 DBT 제곱이 되는데 그 DBT 제곱을 갖다 DT로 그냥 바꾸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물론 그걸 엄밀하게 하는 데는 여러분이 대학원 수업을 갖다 한 학기 내내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포뮬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포뮬러예요. 그래서 아까 아규먼트 오브 GT가 다시 프로바빌리티를 주고 어떤 이벤트에, 그렇죠, 뭔가 먼저 기억이 나셨죠? 그리고 그게 또 다시 마틴게일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틴게일이 되냐면 어떤 랜덤 커브에 현재까지의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미래의 이 포인트가 그 나머지 전체의 왼쪽에 있게 될 확률, 그걸 주게 되면 그게 이제 마틴게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다 대고 이토 캘큘러스를 하시면 그러면 이런 드리프트 텀과 여기 마틴게일 텀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마틴게일이 되면 카파가 4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카파가 사라는 그 속력을 이런 식으로 다 디텍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즈니스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디스크리트 옵저버를 갖다가 먼저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컨티뉴어스 옵저버를 찾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는 건데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런 옵저버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가 중에 한 사람이 했던 제가 렉처에서 또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분이 이런 옵저버를 찾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신의 기도 응답을 받을 정도가 돼야지 이제 필즈 메달을 받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FK 이직 모델을 갖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정사각형 격자 모형을 갖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뭐 버텍스를 갖다가 파랗게 칠해나 아니면은 초록색으로 칠해나 아니면 뭐 닫혀 있거나 열려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닫혀 있는 버텍스끼리는 이제 열려 있는 버텍스끼리는 열려 있는 엣지로 이제 연결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컨피규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다음과 같은 이제 파티션 펑션으로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 서맨드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 p 오버 1-p의 오픈 엣지들의 개수를 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q라는 어떤 또 파라미터에 이번에 클러스터는 뭐냐면 오픈 엣지로 커넥트된 가장 큰 그래프를 갖다가 클러스터라고 부르겠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주어진 파티션 펑션이 이런 이직 모델을 갖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P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직 모델인 경우에는 Q가 2인 경우, 그러니까 P가 스퀘어 루트 2 오버 1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인 경우입니다. 근데 스미노프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의 영역에 속하는 거니까 저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찾아냈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좀 난감한데. 이거보다 제가 근데 좀 간단한 경우를 갖다가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오브저버를 갖다가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 감마 입실론이 요 빨간색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포인트 G가 있을 때 G가 감마 입실론이 들어가면서 이런 다음과 같은 와인딩 넘버들을 익스포넨시 해준 거에 평균을 갖다가 생각을 했어요. 고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FK 이직 모델이 SLE 3분의 16을 수렴하는 걸 갖다가 보였습니다. 제가 근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제가 좀 더 쉬운 토이 모델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모닉 익스플로러에서 그와 비슷한 오브저버를 갖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랑하고 셰플드 오브저버는 뭐였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모닉 익스플로러의 왼쪽에 원래 주어진 포인트가 왼쪽에 있을 확률을 우리가 고려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에 디스크리트 데리버티브 갖다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디스크리트 데리버티브. 그래서 디스크리트 데리버티브 갖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 정의 모티베이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이 정육각형 격자 모형에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면의 중심을 에타 1, 에타 2, 에타 3라고 두겠어요. 그러고 나서 m 서브 입실론에 여기다가 그냥 그다음에서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d 데리버티브가 있고 d 바 데리버티브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여기다 쓰게 되면 바로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은 포뮬러가 이거 디파인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걸 갖다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한테 엑서사이즈로 남겨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다 엑서사이즈로 해서 제가 금방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데리버티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갖다 고려를 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에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에타가 이 육각형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E 플러스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여기서 제가 연두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두색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열려 있고, 여기는 닫혀 있고, 여기는 열려 있고 이런 확률을 주고, E 마이너스는 여기가 열려 있고 여기가 닫혀 있는 그런 걸로 그런 사건을 갖다가 고려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이런 중심을 갖다가 생각한 거는 그럼 이제 8개의 사건이 있죠. 그럼 이 8개의 사건이 이런 하모닉 익스플로러의 이제 파티션이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다음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표현을 갖다가
다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엑서사이즈로 이거 갖다가 이제 다음과 같은 탄젠트 벡터가 들어간 표현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여러분의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거에 탄젠트 벡터를 갖다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포뮬러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아직 운전면허가 없으신 분이 태반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운전만 하실 줄 알면은 다음과 같은 포뮬라는 금방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시면 여러분이 운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얼만큼 이렇게 휘어나 이쪽으로 도냐 이쪽으로 도냐가 바로 이제 여러분이 이 탄젠트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종착점에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핸들을 갖다 얼마나 꺾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회전을 어느 정도 했는지, 여러분의 바퀴가 얼마나 회전을 했는지가 여러분이 운전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돌렸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탄젠트 벡터에 대한 이 익스프레션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와인딩 넘버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딩 넘버는 그냥 여러분이 이 하모닉 익스플로러가 좌회전, 우회전을 갖다 몇 번 했느냐의 차이로 여러분이 쉽게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슈람 셰필드 오브저버블의 디스크리트 데리버티브가 바로 이런 식으로 스미노프 오브저버블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코에피션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미노프의 오브저버블하고 스미노프의 오브저버블에서 여기가 2분의 1 있었고 여기는 또 이제 1 스퀘어 루트 입실론이 있었는데 그 차이가 좀 다릅니다. 예. 그림에서만 보면은 그 삐죽삐죽한 게 커스 포인트들 같이 보이는데 탄젠트를 생각한다면 그게 그냥 정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하고 평균으로 그냥. 사실 이거는 뭐 이게 꺾인 거기 때문에 뭐 미분기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탄젠트 벡터는 아닌데 여기서 그냥 탄젠트 벡터라고 그냥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등장하는 건 다 어떻게 보면 다 디스크리트 컴플렉스 지오메트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그냥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스무스한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 톡의 앱스트랙트에 설명된 대로 이제 베르너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인 만델브룩 컨젝처를 갖다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담인데요. 사실은 그 슬라이드는 좀 다음에 나올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대학원생 때 제 어드바이저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만델브룩 컨젝처에 대해서 그래서 2D 불안한 운동을 갖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늘에 있는 구름을 갖다 사진을 찍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진 속에 담겨 있으니까 2차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그럼 그거에 연습합을 생각하면은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이 인피니티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컴플렉스 인피니트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컴포넌트는 하나가 있죠, 그죠? 그럼 그거의 토포로지컬 바운더리를 갖다가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브라운한 프론트웨어라고 부르는 건데 만델브룩은 그거에 이제 하우스 오브 디멘전이 3분의 4가 될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이분은 프랙탈 지오메트리의 창시자인 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그냥 아무런 수학적 근거 없이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하우스 오브 디멘전을 갖다가 그냥 알아맞추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수학적 근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3분의 4이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근데 사실은 보시면 요게 사실은 셀프 어버딩 웍의 하우스 오브 디멘전이 됩니다. 그냥 뉴메릭하게 돌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 걸 텐데 아무튼 그분한테는 그냥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게 3분의 4라고 됐고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피지시스트들은 이제 컨포먼트 필드 시어리 아규먼트를 써가지고 이게 3분의 4가 될 거라는 거 갖다가 많이 서포트를 하는 그런 프리딕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뉴메릭하게 어떻게 되는지만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한 모션에 이런 컴포넌트를 갖다 다 이제 메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이제 브라운한 호수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젊으셔가지고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집값은 그 코스가나 이런 데 가면 비싸집니다. 워터프론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땅값하고 이 땅값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점점 호수가로 갈수록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면적의 땅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데 물리학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런 박스 카운팅 디멘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박스를 그냥 세요.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얼만큼 많은 건지. 그러면 물론 이제 익스포넨셜리 증가를 할 텐데 그럼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거에 그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게 이제 박스 카운팅 디멘전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전혀 엄밀하지 않은 접근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매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우스루프 매저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하우스루프 디멘전을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계산했냐? 그러면 일단 그 개념을 갖다가 프론티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일단 로컬라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프론티어 포인트라는 걸 갖다가 도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사건의 확률을 갖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브라운 운동이 한 중심에서부터 그걸 갖다 살짝 띄워놓고 그럼 얘가 요 점하고 인피니스를 갖다가 디스커넥트 하지 않을 확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프론티어를 갖다가 결정짓는 그런 로컬라이즈된 버전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그럼 이것도 입실론이 적당한 레슨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티컬 익스퍼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우스루프 디멘전하고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이 에타가 3분의 2가 된다는 걸 갖다 증명을 하면 됩니다. 사실 요게 이제 그레그 롤러가 이제 먼저 했던 작업이었고 나중에 이제 이 세 사람이 에타 값을 갖다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크리티컬 익스퍼리먼트 중에서 SLE6의 크로스 익스퍼리먼트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SLE6 커브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 직사각형 내에서 움직이는 SLE6인데 근데 어떠한 조건을 제가 주냐면은 이 커브가 이 밑바닥을 치질 않아요. 그런 사건 안에서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시 심플리 커넥트 도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하고 다시 이런 직사각형하고 컨포멀 이퀴밸런트 합니다. 그러면은 대신에 제가 높이는 똑같게 했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거에 대한 이 L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 되는데 그러면은 그 랜덤 베리어블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사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L에 이제 적당한 어떠한 숫자를 곱한 이런 식의 비헤이비어를 가질 텐데 이 뉴를 갖다가 우리가 코달 크로스 익스퍼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오메트릭한 오브젝트를 해놓고 나서 이걸 어널리틱한 문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럼 이 뉴가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냐면 이 루브너 이볼루션의 미분의 그다음에 x가 리얼인 경우에 이거에 이제 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이거의 그로스 레이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게 지금 x 오버 스퀘어 루트 t과로 이제 한 원 베리어블 문제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h 서브 t가 또 우리가 루브너 이볼루션에 대해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파이만 캣 포뮬라로 쓰게 되면 이 h 서브 t가 다음과 같은 파라볼릭 PD를 갖다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리딩 텀만 보게 되면 이걸 이런 식으로 일변수 문제로 바꿔주고 나서 리딩 텀은 이제 OD로 결정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뉴를 갖다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포넌트를 갖다가 So H is the harmonic explorer and G is the conformal map. No, it's not related to the harmonic explorer. This is SLE6. This is SLE6. It is just so G sub T is the SLE map for SLE6. So this is SLE6 map. So That's the definition. yeah, that's the definition. And what is L? So the originally our SLE6 curve starts from here to and it ends here, but it stays in a rectangle with height maybe pi, and the width is L. So yeah. 그래서 원래는 20분을 계획했었는데 이제 나머지 10분 동안에 컨펌 필드 시리하고 이 SLA하고 그러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그 정도로 빠르지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컨포먼스 시오리는 가우시안 프리 필드로부터 이제 필드들을 갖다가 구성을 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물리학자의 꿈이라고 합니다. 이런 코릴레이션 펑션들을 갖다가 잘 정의된 메저가 있어가지고 그 메저가 있으면 이게 이제 랜덤 베어블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거의 익스펙테이션으로 이게 표현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걸 갖다 컨스트를 하는 메저를 갖다 컨스트를 하는 것이 이제 물리학자들의 꿈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SLA 시오리로 프로젝션을 시키거나 또는 디스크리트 시오리로 프로젝션을 시켜가지고 이런 이제 랜덤 펑션들을 만들고 랜덤 펑션들의 익스펙테이션에 극한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 파트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오늘 나머지 10분 동안에 이 SLA 시오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리 필드 파이를 프로젝션 해가지고 이 푸사이 서브티라는 로컬 마틴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컬 마틴게일이 어떻게 됐냐면 SLA 맵에서 이런 드라이빙 펑션을 빼고 그다음에 아규먼트를 취해주고 그다음에 그거의 미분의 아규먼트에 리니어 컨벤션을 취해주는데 이 A가 A하고 B가 이런 식의 카파하고 연결된 연관이 있는 그러한 코에피션스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럼 제가 가우시안 프리필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가우시안 프리필드는 사실 1D 브라운 모션의 2D 버전입니다. 그다음에 저의 이제 가장 페이버릿한 데피니션, 브라운 모션의 데피니션은 이거예요. 그래서 AN은 랜덤 코에피션스고요. IID 가우시안, 스탠다드 가우시안이고, 그다음에 HN은 오스노멀 L2 오스노멀 베이시스인데 이거 갖다가 이제 적분해줘가지고 이제 텐트 펑션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브라운 모션을 이런 식으로 랜덤 시리즈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데피니션은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AN은 똑같이 랜덤 코에피션스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대신에 이제 여기 D는 이제 심플리 커넥트 도메인이고 심플리 커넥트 도메인에 이제 서블래프 스페이스의 오스노멀 베이시스로 해가지고 이 랜덤 코에피션트를 갖다가 잡아주고 생각한 이 랜덤 시리즈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게 수렴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포인트와이즈하게 이걸 수렴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거에 이제 포멀하게 익스펙테이션을 갖다 생각해 보면은 그린스 펑션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린스 펑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G가 만약에 W로 가까이 가는 다이아고널 파트에서는 이게 발산을 하죠. 그린스 펑션이. 즉 다시 말해서 얘는 베어런스를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는 이제 랜덤 디스트리뷰션으로 제너럴라이즈 펑션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펑션을 갖다가 넣어서 이거에 코레이션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인테그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이 바로 그린스 펑션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우시안 프리 필드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제 W는 심플리 커넥트 도메인하고 P하고 Q라는 SLE의 시작점과 끝점 이걸 갖다가 이런 어퍼 플레인으로 보내는 더블 컴포넌트 웹에 대해서 이러한 리니어 컨벤션을 생각한 그것이 이제 SLE 필드가 되고 여기서부터 생성되는 뭐 OP로 만들어지는 그런 필드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컨디셔널 콜레이션 펑션들이 이제 로컬 마틴게일이 된다는 그러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요한 걸로 쓰였던 게 이제 워드 이퀘이션하고 어떠한 이제 인서션 필드, 그러니까 가우시안 프리 필드의 홀로그래픽 파트를 갖다 익스포넨셜 시켜준 그것이 이제 대수학에서 등장하는 캐스 테이블에서 보면 이게 레벨 2 디저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써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포뮬레이트하고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인트로듀스한 컨셉이 뭐냐면 미분기하학의 리데리버티브라는 개념을 갖다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리데리버티브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걸 리데리버티브 취한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리데리버티브는 어떤 면에서 아놀드가 쓴 책에 의하면 이게 이제 피셔먼스 데리버티브라고 그 사람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뭐 낚시꾼이니까 이제 뭐 어디 물이 흘러가는 곳에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고기가 뭐 물에 흘러가게 되면 그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낚시꾼은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그걸 갖다가 물고기를 갖다가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리데리버티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펌 필드 시리에서는 그 어떤 콜레이션 필드를 갖다가 콜레이션 안에서 리데버트를 취하게 되면 비라소라 필드라고 하는 것과 인서트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져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가 사실 컨펌 필드 시리의 창안자인 이 세 사람의 페이퍼에 이 포뮬러 자체는 잘 나와 있어요. 80년대 초반에. 물론 이 비라소라 필드는 이제 콜레이션 펑션 안에서 로랑 시리즈 전개를 시켜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비라소라 알제브라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요것이 요런 로랑 시리즈 익스펜션의 L-2. 그래서 이게 레벨 2가 되는 게 이게 여기가 2가 있기 때문에 이건 L-1의 제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고 디펜드하는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은 이걸 갖다가 이제 컴팩트 리만 서피스 상으로 컨펌 필드를 갖다가 이제 컴플렉스 어널리틱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정립을 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아까 말한 어떠한 것을 인서트 해가지고 리데버트가 나오게 하는 그것이 이런 식의 비라소라 필드나 또는 스트레스 텐서의 차이로 준다든가 또는 이렇게 미분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로 주거나 미분으로 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체를 갖다가 인서트를 하는 경우에는 리데버트 파트가 나오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토러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타이밀러 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러 파라메트로 미분한 그러한 텀도 등장을 하게 돼요. 토러스에서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점은 뭐냐면 여기서 리데버티브에서 등장했던 벡터 필드가 사실은 토러스에서 잘 정의된 메로모픽 벡터 필드가 아니고 왜냐하면 컴플렉스 리만 서피스 시오리에 의하면 그런 벡터 필드들은 매주섬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A라는 걸 인서트해서는 얻어질 수가 없고 그거의 차이를 인서트한다든가 아니면 A의 미분을 인서트했을 때만 얻어지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얘는 이제 디스컨티뉴이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디스컨티뉴이티가 바로 이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타이밀러 텀을 갖다가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CO를 갖다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는 제가 심플리 커넥트 도메인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블리 커넥트 도메인에서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블리 커넥트를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 샤키 더블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토러스가 얻어지기 때문에 지너스가 원인짜리 토러스가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블리 커넥트 도메인에서 가우시안 프리 피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린스 펑션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뭐 디리크레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그걸 갖다가 컨스트럭트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익스커전 리플렉티드 브라운의 모션이라는 컨디션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가지고 우리가 가우시안 프리 필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브라운하는 모션을 갖다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다가 바운더리를 갖다가 인너 바운더리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리플렉트를 할 때 어떻게 리플렉트를 하냐면은 리플렉트하는 점을 일단 유니폼하게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리플렉트를 해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린스 펑션을 갖다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린스 펑션을 투 포인트 코릴레이션을 갖는 가우시안 프리 필드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또 필드들을 생각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심플리 커넥트에서 했던 비슷한 얘기들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일 때는 우리가 적당한 뉴트럴 컨디션을 줬을 때 그다음에 가우시안 프리 필드에 컴플렉스 파이들을 갖다 인서트한 것으로 어떠한 콜레이션 펑션 안에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이 또 비슷하게 로컬 마틴게일을 얻어주게 되는데 그 로컬 마틴게일 SLE들이 다음과 같은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드라이빙 펑션이 원래 심플리 커넥트에서는 그냥 브라운 모션에다가 속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한 어떠한 파티션 펑션의 로가리드믹 데리버티브에 해당되는 그런 텀을 갖다가 더해졌을 때 등장하는
SLA 카파 람다의 오브저버블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스포넨셜 펑션의 초반부를 너무 낮게 시작을 해가지고 뒤에 익스포넨셜 펑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시간도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자세한 얘기는 이번 KMS 프라이오리티 워크샵 섹션에서 저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한 제 학생이 발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